퇴근길과 함께하는 오후웨더 시간이죠. 노광준 PD님, 오늘 눈에 띄는 경기도 기후정책 뭐가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아리백 관련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이제 중소기업 아리백 촉진과 관련해서 네. 산자부의 재생에너지 제도 개선을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네. 산자부는 어떤 재생에너지 제도 개선을 얘기를 했고 현장에서는 또 어떤 입장일지 한번 소개를 할까 합니다. 네. 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기업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직접 전력 거래 제도 PPA라고 하죠. 요 발전 용량 요건 규제를 이제 없앤 겁니다. 예전에는 PPA를 하면 그 전기도 이제 직거래를 딱 하려면 네.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지 이래가지고 태양광 발전을 대규모 사업자들한테만 요걸 열어줬거든요. 팔 수 있도록 해줬군요. 예, 근데 이제 그 발전 용량 요건을 요 산자부에서 이번에 폐기를 해가지고 소규모 사업자들도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예, 전력 직거래를 중소기업들하고 바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택 태양광을 좀 크게 갖고 있는 분들도 팔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게 그 PPA가 왜 중요하냐면은 다들 그 오늘의 기후 청취자들은 아시겠지만은 7년만 기다려주세요. 이 정책이. 이 애써서 태양광 전기를 해봐야 전봇대를 통해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죠. 특히 이제 태양광이 활성화된 저 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출력 제한 걸리고, 예, 전봇대가 꽉 찼다. 네네. 더 이상 태양광 접속하지 마라. 태양광 풍력 접속하지 마라. 7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전봇대 하나 또 세우고 그 변전소부터 여러 가지 송배전망을 까는데 네.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느니 전봇대 하지 말고 직거래를 해보자. 이래가지고 밑에 지역도 그렇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더 그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게 이 저 밑에 제주도나 아니면 전남이나 이쪽에서 만든 태양광을 멀리까지 송전망을 갖고 수도권까지 끌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렇죠. 그럴 필요가 없이 경기도에서 만든 태양광으로 경기도 반도체 공장으로 바로 간다. 바로 보내면. 이게 이제 전력 직접 거래의 위력인데요. 기존에는 직접 PPA를 활용하려면 발전 용량이 1메가와트를 넘어야 했습니다. 네. 1메가와트면은 땅으로 따지면 한 뭐 2,000평, 3,000평 정도 되니까 굉장히 큰 거죠. 네. 앞으로는 더 작은 설비로도 전력을 직접 공급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수많은 사업자들의 참여가 더 용이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참고로 1메가 규모의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약 3,000평. 9,900제곱미터 이상의 부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산업단지에서 태양광 발전업을 업종에 추가할 수 있도록 또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변경 등 행정 절차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플러스 태양광 발전도 한다. 그렇죠.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2023년까지만 해도 경기도 내 산업단지 193곳 가운데 약 25%에서만 태양광 발전이 가능했는데 네. 현재는 130개 산업단지까지 확대가 됐거든요. 올해 말까지 도내 전 산업단지로 확대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단순히 규제 완화를 넘어서 중소기업도 이제는 전기요금 부담도 줄이고 또 국제적인 아리백 기준에 부합하는 전력 사용이 가능해진 거다. 그래서 참여 장벽이 높았던 기업들에게 이번 개정은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하면서 많이 이러한 정책을 좀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네, 두 번째 소식은 이제 동물에 대한 소식인데요. 그러니까 청취자들 관심이 아마 동식물에 굉장히 관심이 가장 많아요. 많이 들으시죠? 그렇게 얘기할 때. 경기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구조된 하늘 다람쥐 4마리를 다시 치유해서 다시 자연의 품으로 돌려보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하늘 다람쥐 새끼 4마리를 건강하게 자연으로 복귀한 사례가 발견이 돼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이 경기도 북부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에서는요, 보호 중이던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3급이네요. 3급인 하늘다람쥐 4마리를 지난 25일 자연으로 복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올해 4월이었어요. 남양주시 천마산 인근에서 발견됐거든요. 어린 새끼들이 이 어미를 따라서 이동하다가 떨어져서 주택가에 고립돼 있는 거를 오. 주민 신고로 구조됐습니다. 이제 동물의 왕국 같은데 보시면 다람쥐들이 하늘을 쫙쫙 나는 날 때 있죠. 예, 근데 이제 멸종위기 야생 생물인데 이 새끼들이 구조 당시에 약간의 탈진 증상이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야생 생물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 개인적으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경기도에 있는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여기는 그러니까 야생동물 119죠. 네. 여기다가 바로바로 연락을 하시면 전문적인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구조 당시 약간의 탈진 증상이 있었지만 구조센터에서 신속한 구조와 전문적인 치료로 이 아이들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 약 석 달 동안 네. 이 다양한 먹이를 제공했대요. 이 다람쥐들이 즐겨 먹는 영양식, 견과류, 열매, 과일, 잎눈 이렇게 다양하게 먹이고 또 활공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방사장까지 조성해서 오. 이 야생에서 다시 돌아갈 만한 그런 생존 능력을 높여주는데 집중적인 관리를 했다 그래요. 충분히 훈련을 하고. 예, 그래서 석 달 만에 구조될 당시에는 체중이 한 30g에 불과했는데 하늘 다람쥐들이 석 달 뒤에는 80g으로 건강하게 성장을 해서 이제 야생으로 돌아가게 됐다라고 합니다. 이 어떻게 하늘 다람쥐 전문가가 많지가 않을 텐데 어떻게 그러게요. 이렇게 이 습성에 맞도록 이렇게 보호를 했을까 하는데 대학의 전문 연구자들과 협업을 해서 야생동물 생태 연구에도 참여를 했다 그래요. 구조 활동이자 연구 생태 활동. 연구. 예. 그래서 강원대학교 야생동물 연구실과 함께 계류 중인 하늘 다람쥐의 초음파 발생과 행동 습성도 이김에 관찰을 했고요. 또 이화여대 생태보건공학연구실과는 네. 이 얘들이 돌아갈 방생 예정지 여기에 대한 서식지 적합성 평가까지 진행을 해서 하늘다람쥐들이 야생에서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장소를 최종 방생지로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 애들을 키우고 관리해서 다시 방생하는 돌려보내는. 그 과정에 연구자들의 논문이 몇 개가 나오는지 그러게요. 모르겠어요. 예. 이게 결국 야생동물을 구조한다는 뜻도 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생태계 연구에도 도움이 되는 그렇죠. 거네요. 이 방생은 센터 내 방사장에서 사용하던 나무 둥지를 본래 발견된 장소 부근의 숲에 그대로 설치를 해서 얘들이 자연에서 헷갈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했다고 합니다. 이연숙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경기도민들의 신속한 구조 요청과 또 구조센터의 전문적인 치료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연으로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어서 다행이라면서 앞으로도 체계적인 관리로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다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광준 PD였습니다.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경기도와 함께합니다.